해가지고 벨트를 막아요. 그래도 가야 돼. 이호기다, 이호. 이호들은 이호. 이게 아닌데. 이호라도 작은 야, 뭐, 네. 모르는 거구나. 그냥 그냥. 채비가 터지는 이유, 여러분 이것 때문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고 또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많으셔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몇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요. 일단 경우를 나눠서 볼 필요가 있어요. 목줄이 터지는 경우, 그리고 원줄이 터지는 경우. 기본적으로 목줄이 터지는 경우는 정상입니다. 정상. 목줄이 터져야 됩니다. 특정 강도 이상이면 채비의 다른 부분보다도 목줄 부분이 터져 주어야 손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줄은 목줄의 2배 굵기로 하죠, 보통. 그래서 원줄을 1.0을 쓴다 그러면 목줄은 0.5 같은 겁니다. 모노필라멘트면 모노필라멘트, 카본이면 카본, 동일한 소재로 이렇게 쓰는데 0.5 혹은 0.4 이 숫자가 올라갈수록 여기서부터는 위험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낚시를 할 때 목줄은 원줄의 절반, 목줄은 원줄의 절반 이렇게
거죠. 이러면 이 일정한 힘 이상이 고기가 당기기 시작하면 목줄이 터지거나 바늘이 상하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줄도 안 터지게 하려면 안 터지게 해요. 목줄이 터지든 뭐가 터지든 터지는 가장 큰 원인은 강한 챔질입니다. 챔질할 때 보면 뭐 각양각색이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필요 이상으로 강한 충격을 주는 거죠. 사람은 이쪽으로 채비를 당기고 물고기는 이쪽으로 당깁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 줄이 엄청난 충격을 받겠죠. 양쪽에서 우리가 이렇게 서서히 당겨도 줄이 변형이 되는데 순간적으로 양쪽에서 팍 당기면 충격이 굉장히 크겠죠. 이때 줄 손상을 입습니다. 근데 이 줄 손상을 입으려면 뭐가 입어야 되냐 하면 목줄이 줄 손상을 입어야 하는데 챔질이 지나치게 강하면 목줄 손상만 입는 게 아니고 원줄도 같이 손상을 입어버립니다.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죠. 거기다가 뭐 이렇게 카본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데 탄력이 없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충격을 받으면 어느 순간 끊어집니다. 그래서 챔질을 절대 세게 하면 안 됩니다. 챔질을 세게 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강도를 약하게 이것도 맞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정도를 조금만 하는 겁니다. 조금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찌를 10cm만 움직여라. 찌를 10cm 움직이면 채비도 10cm 정도 움직이겠죠. 뭐 덜 움직여도 뭐 7, 8 정도까지는 움직이겠죠. 그러면 물고기 입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바늘이 이 상태에 이렇게 먹이가 흡입을 해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다가 바늘을 박아 넣으려면 이 바늘이 여기다가 탁 꽂히게 만들려면 몇 센티미터가 필요합니까? 고작 해봐야 1에서 2cm면 충분한데 이거를 강도가 있게 한다 해도 5cm를 움직일 정도의 강도면 충분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 세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가볍게 소리가 착 이 정도만 될 정도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10cm 움직여라. 근데 보통 다른 분들 할 때 보면 당김 챔질 이거는요 오히려 채비 터짐이 적어요. 이건 순간적인 스피드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줄이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질 않아요. 옛날 전통 낚시 하듯이 뒤로 당기는. 근데 이거 말고 이게 위험해요. 강하고 빠르고 그리고 이 강제로 걸어버립니다. 자, 떡붕어, 토종붕어,
잉어는 뭐 좀 두껍긴 하지만 이런 애들은 돌돔이나 혹돔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늘을 강제로 입에다가 박아 넣을 이유가 없어요. 아주 쉽게 뚫립니다. 이 입이 두껍지 않기 때문에 입술이 아주 얇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인 스피드로 촥 가볍게 이렇게 슬쩍만 당겨줘도 후킹이 확실하게 됩니다. 너무 얘네들이 어떤 현상이 되냐면 얘네들 보통 입 구조가 이렇게 보면 이 신축성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들이 신축성이 있고 여기가 얇아요. 그러니까 이 구멍이 나면 이것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바늘이 보통 보면 바늘이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관통이 되면 얘네들 몸부림을 치면 이 유격이 생겨요. 그래서 몸부림 치다가 빠지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관통이 안 될 정도로 이쪽이 두껍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챔질은 절대 세게 하지 말고 가볍게 10cm만 10cm만 찌를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틀림이 없어요. 또 뭐가 있냐 하면 얕은 수심 있죠. 얕은 수심. 여기는 챔질 더 약하게 해야 돼요. 이게 수직으로 깊게 내려가 있는 형태일 때는 물속에서 이 충격을 완화시켜 줍니다. 실제로 고기가 큰 게 걸렸을 때 고기가 막 너무 째고 이러면 대를 물속에 넣어 가지고 있으면 견디기 더 좋거든요. 그렇기는 해요. 그래서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데 얕은 수심은 챔질하는 순간에 보면 채비들의 상당 부분 물 밖에 있거나 물의 압력을 덜 받아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깊은 수심은 보통 찌가 이렇게 써가지고 이 밑에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이 물의 저항을 다 받기 때문에 괜찮죠. 견뎌주죠. 웬만하면 물속에서 꾹꾹거리면서. 얕은 수심은 이게 깊은 물보다 압력을 덜 받고 저항을 덜 받기 때문에 줄에 충격이 그대로 전해져요. 실제로 미터 낚시 할 때 챔질을 했는데 챔질이 약간 늦으면 고기가 벌써 머리를 돌리고 달리잖아요. 그때 고기는 고기대로 달리고 이게 챔이 제일 잘 터지는 경우에요. 고기는 고기대로 달리고 사람도 사람대로 당기고 이러면 순간적으로 빡 소리 나면서 챔이 터져버려요. 원줄이 나가요. 이럴 때는 주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챔질을 세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또 하나는
늦은 챔질일수록 약하게 해야 돼요. 어떤 느낌을 해야 되냐면 그냥 제동을 거는 정도.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잡아준다는 느낌? 이제 멀리 못 가게 버텨준다. 왜 그러냐면 고기가 이미 머리를 돌리고 달리잖아요. 그러면 양쪽에서 줄다리기 하는 형태가 되니까 그러면 터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어떤 상황일 때 주로 이렇게 되냐 하면 뭐 기본적으로 챔질 늦은 경우는 다 포함되는데 중통 낚시 얘들 먹고 돌릴 때거든요. 이거 세게 하면 수심이 얕은 곳에서 하는 중통 낚시는 챔이 잘 터집니다. 그리고 미터 낚시도 활성도 좋은 애들은 먹고 빨리 돌아섭니다. 그래서 이미 고기가 달리고 있다 그러면 챔질은 살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줄은 원줄의 절반. 저는 두매지에서 2자 넘는 잉어 60이 좀 넘는 잉어를 08 원줄에 04 목줄로 10척 초칭해서 걸어본 적이 있어요. 잡아냈어요. 그리고 가물치도 잡아봤고 거기서. 근데 그것 때문에 대가 상했어요. 대 이음새가 약간 틀어졌다 그럴까? 그치만 채비는 안 터졌어요. 채비 생각보다 쉽게 안 터집니다. 거대한 잉어가 막 꾹꾹 당겨가지고 줄이 터지는 경우는 목줄이 터지거나 바늘이 뻗죠. 근데 원줄이 터지는 거는 사람이 하자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도 연습이 돼 있어야 채비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나는 원줄 잘 터지니까 채비 두껍게 해야지. 그러면 낚시할 때 그만큼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신경을 써 보시고 원줄, 목줄, 채비 관리 잘 하셔서 섬세한 채비로도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만 저활성기 낚시도 더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채비가 잘 터지는 원인을 잘 살펴보시고 이런 손실들은 줄여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재수 없이 한 거다. 그냥 빈손으로 갈라 했는데. 아니 아까부터 자꾸 폭풍 뚫려있지 나오길래 계속 뚫었는데. 얼마 그 상주하고 있었네. 그래서 이거 힘이 안 빠지네. 나왔다. 아이고 또 다시 짠다.